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자리 앉아라. 자리에 앉으세요, 친구들.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았냐? 자리에 앉았어? 어이, 자리 좀 앉아봐. 준비됐냐? 어이, 친구들. 자, 뭐하냐, 친구들. 상민이, 예. 내가 얘기했지? 실력을 길러라고. 머리만 길르지 말고. 자, 잘 봤어?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이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공유를 하기 전에 칠판에 몇 가지 내용을 좀 적어서 보겠습니다. 교과서 지금 산화 환원 반응을 공부해야 되는데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166? 166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좋은 놈들 카메라 찍어봐야 되겠어. 다들 카메라 찍어봐야 돼. 자, 16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상민이가 지금 얼굴이 잘 나오고 있어요. 머리 긴 친구. 저기 누구냐? 미스터 유도 나와요. 다 이제 녹화하면 이제 전파 타고 전국을 다 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166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166페이지 폈나? 네. 자, 거기 보면 그 비커를 잘 보십시오. 비커를 보시면 그 비커에 자, 이렇게 비커가 있어요. 비커에 갔다 와. 정이 갔다 와. 자, 우리가 이제 이 비커에 아들아, 미스터 프렌드 아들들 잘 봐. 이 비커에 CuSO4 수용액이 들어 있었어요. CuSO4 수용액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판을 집어넣었지? 아연판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아연 원자들이 이렇게 있겠지. 수많은 아연 원자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아연 원자들이 있어요. 아연 원자들이. 됐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요게 분자 상태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있냐가 중요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해요. 구리이가 양이온하고 황산이가 음이온 상태로 존재를 해요.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냥 CuSO4로 쓰는 거야. 그래서 CuSO4 수용액 이러면 구리이가 양이온과 황산이가 음이온이 물속에 골고루 퍼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왜냐하면 용액이니까. 용액은 용질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를 용액이라고 해요. 솔루션. 여기에 이제 아연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요걸 알아야 돼. 요게 푸른색이에요. 이가 양이온은 푸른색이고 구리는 붉은색이야. 요건 푸른색이고 구리는 붉은색이야. 원자는. 그래서 이제 반응 관계를 이제 이 반응 관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 반응 관계를 보면서. 그러면
또 하나 이걸 보시면 원자번호 29번이 구리예요. and 원자번호 30번이 아연입니다. 그래서 누가 실제적으로 조금 무거울까? 얘가 조금 무거워요. 아연이 얘보다 좀 무거워. 그래서 반응 관계를 보면 아연판에 아연 원자가 있어요. 예? 이 아연판에 아연 원자가 이제 아연 원자를 이렇게 써요. ZN 솔리드. 아연판에 아연 원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집어넣으면 또 여기서 또 기본적인 내용이 또 하나 추가되는데 혹시 이온화 경향의 순서라고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이 친구들 중학교 때 칼, 라, 마, 알, 아, 철, 리, 주, 납, 수, 구수운, 백금.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봤나? 예. 앞에 걸수록 전자를 내놓고 싶다. 예, 그 원자들이 아연판의 아연 원자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좀 알아두시고 여기에 이제 이쪽에 아연이 하나 있죠. 여기에 또 뭐가 있죠? 여기가 구리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반응 관계를 보면 또 구리 이가 양이온이 있고요. 또 반응 전에 황산 이가 음이온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아연판의 아연 원자 이게 전자를 넣으면 더 내놓기 쉬워요. 그래서 얘가 아연 이가 양이온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이 아연판의 원자가 두 개를 내놓으면 얘가 두 개를 받아 먹어요. 그래서 구리가 석출이 되고 그 다음에 황산 이가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런 반응이 진행되면 반응 후에는 이게 이제 용액 속에는 얘만 남겠지. 용액 속에는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반응 후 용액 상태야. 이게 반응 후 용액 상태라. 반응 후 용액 상태. 알겠어요? 네. 반응 후 용액 상태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 아까 얘기한 무슨 색이었지? 빨강색. 응? 붉은색. 응? 붉은색. 푸른색이었어. 얘는 무슨 색이라고 그랬지? 붉은색. 그렇지. 이제 붉은색이 나와야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붉은색이 자, 이제 보자. 좀 더. 자, 그러면 이제 양쪽에 같이 있는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우고 실제로 반응한 놈만 가지고 반응식을 써보자. 그죠? 이 반응식을 실험이지만 그 실험을 토대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머리를 기는 것보다 화학 실력을 기르는 게 더 지름길이에요.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재놓고 식을 써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식을 ZN 솔리드, 그다음에 CU 이가 아쿠어스 화살표 하시고, 이제 반응 후에는 이제 아연 이가가 나오고 플러스, 그다음에 CU 솔리드가 얻어져요. 이게 이제 알짜 반응식이죠. 알짜 반응식. 그죠? 이제 반응 후에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붉은색의 구리가 섭출이 돼요. 에? 여기에 이제 여기가 조금 아까 이게 아연 이렇게 아연 원자들. 예를 들어 여기 뭐 10g짜리다. 뭐 10g이 아니지만은
10g짜리가 빠져나오고, 예를 들어서 구리도 있으면 뭐 구리 하나 원자가 9g이다. 9g이다 해보자. 그러면 10g짜리가 빠져나오고 9g짜리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10g짜리가 빠져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달라붙어요. 덕지 그 실험을 봐봐. 예? 구리가 아연판에 달라붙죠. 덕지 달라붙어요. 예? 덕지 달라붙어 있습니다. 구리가 석출되어서 아연판에 아연 원자가 잘 봐요. 여기 여러분이 하나 빠져나오고 구리가 석출돼서 그 자리에 들어가. 요 놈이 빠져나오고 구리가 이리 들어가. 이렇게. 예? 이놈 10g짜리가 빠져나오고 9g짜리 일이 들어가. 그러면 아연판의 질량은 어떻겠니? 요 10g짜리가 빠져나오고 9g짜리가 일이 들어간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하는구나.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하는구나. 이걸 먼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여기 아연 원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10g짜리가 빠져나오고 9g짜리가 대신 쪽으로 들어가네.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하는구나. 이걸 먼저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신 그러면 여기 보실래요? 요 9g짜리가 석출되어서 달라붙고, 이것도 물론 전자가 2개 빠져나왔지만 무거운 놈이 빠져나왔지. 무거운 놈이 빠져나오고 가벼운 놈이 들어간 거잖아. 그죠? 그 무거운 놈이 용해가 안에 있는 거잖아. 무거운 놈이 용해가 안에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건은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해.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하고, 두 번째, 반응 후 용액의 밀도는 가벼운 놈이 들어가고 무거운 놈이 빠졌으니까 용액의 밀도는 증가해. 가벼운 놈이 일이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무거운 놈이 빠져서 반응 후에 남아있으니까, 용액의 밀도는 증가,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 여기서 이제 요거를 좀 알아야 돼. 이제 그러려면 요거 아연판의 원자량이 조금 무겁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봐. 자, 요거는 보실래요? 한 개의 이가 양이온이 한 개의 아연 이가 양이온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온 수는 변화가 있어 없어? 이온 수는 변화가 없네. 반응 전이나 변화 없는 거예요.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이온 수 변화가 없어. 네 번째, 1 곱하기 2 플러스, 요거 뭐라 그러죠? 1 곱하기 2 플러스, 이걸 뭐라 하냐면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이 양이온의 총 전하수는 똑같아. 같다. 다섯 번째, 양이온의 총 전하수도 같지만 오른쪽 어깨에 붙어 있는 거, 이온의 전하수 2, 양이온의 전하수도 똑같아. 양이온의 전하수도 같다 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알짜 반응식을 나눠 쓸 줄 알아야 돼. 이 알짜 반응식. 그래서 요거는 이 알짜 반응식, 이게 요걸 제외하고 이걸 제외하고 쓴 게 알짜 반응식인데, 이 알짜 반응식을 나눠 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자, ZN 솔리드가 2개의 전자를 내놓고 ZN이니까 양이온으로 변했구나. 전자를 내놓으면 이걸 산화라 그래. 산화. 대신 구리니까 양이온이
내놓은 전자 두 개를 받아 먹어서 붉은색의 구리로 되었구나. 이걸 환원이라 그래. 환원.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지. 요 두 개를 변변 더해.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을 변변 더해라. 더하면 마이너스 2 일렉트론, 플러스 2 일렉트론 없어지고 결국은 이 알자 반응식이 얻어져. ZN 솔리드, CU니까 양이온, 아쿠어스. 화살표 하시고 ZN이니까 여기 아쿠어스 써야 되는데 빠졌네. ZN이니까 양이온, 아쿠어스 플러스 CU 솔리드. 결국 알자 반응식이 얻어지죠. 그래서 이 알자 반응식을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으로 나눠 쓸 수 있어야 된다. and 여섯 번째, 이 산화 환원의 알자 반응식을 보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같다. 이거지. 산화 환원은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고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의 수는 같다. 요게 산화 환원 반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잃은 전자수 이퀄 얻은 전자수는 같아. 이게 물질 세계의 규칙성이야. 물질 세계의 규칙성. 잃은 전자수, 얻은 전자수는 같다. 그래서 그 지금 실험이죠. 황상구리 이 수용액 속에 아연판을 집어넣었을 때 무거운 놈이 빠져나가니까 용액의 밀도는 증가하고 대신 가벼운 놈이 요놈이 전자를 얻어서 일이 들어온단 말이야. 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액의 밀도는 증가한다. 용액이. 요놈이 좀 더 무거워요. 상대적으로. 요놈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가볍죠. 그 이유는 원자번호 29번이 구리, 30번이 아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6가지 내용을 가지고 꼭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른 걸 가지고 좀 더 알자 반응식 어려운 거를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겠어. 지금까지 기본 베이스는 다 했어. 기본 베이스는. 자, 그러면 어떤 게 좀 어렵냐? 개수가 다른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기본 베이스를 알면 쉬워.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봐. 이렇게 문제. 알루미늄과 구리 이가 양이온이 반응을 했다 그래봐. 반응을 했을 때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봐. 산화 환원 반응식은 이렇게 물어봐. 어떻게 해야지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어. 산화와 환원은 어쩐다고? 그 다음에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와 그렇지. 그걸 바탕으로 완성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좀 기본 베이스를 좀 알고 가자. 알루미늄은 몇 쪽 원소냐? 13 18? 3 13입니다. 체외각 전자 몇 개냐? 잘했어. 그러면 완성할 줄 알아야 돼. 알루미늄은 여기서 봐봐. 알루미늄과 구리 중에서 여기 알루미늄 여기 있네. 구리는 어디 있지? 여기 있네. 누가 산화되려고 그래? 전자를 내놓으려고 그러지? 근데 알루미늄 전자 몇 개? 체외각 전자 몇 개라고? 3개. 그래서 3개를 내놓고 어떤 이온이 되려고 하지?
3가 양이온이 되려고 해. 그죠? 근데 구리 2가 양이온이 이미 전자 2개 잃었잖아요? 예. 그러면 구리 2가 양이온은 구리로 되려면 2개의 전자를 얻으면 구리로 되겠지. 그지?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전자수, 얻은 전자수가 안 맞아. 위에는 3개를 잃고 밑에는 2개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총 이런 전자수, 얻은 전자수가 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총 그거를 이런 전자수도 6개, 예. 얻은 전자수도 6 6개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양변에 얼마 곱해야 되지? 그렇지, 2를 곱해야지. 여기 양변에다가 2를 곱하고 여기 양변에는 3 그렇지, 3을 곱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걸 곱해서 한번 써보면 2배 AL 솔리드 생략할게요. 6배 이 일렉트론, 그 다음에 2배 얼마가 되지? AL 3가 양이온 됐어요? 6개 전자를 잃었지. 그 다음에 3배 CU 2가 양이온이 3이 6배 이 일렉트론 얻었어요. 그러면서 3배 CU가 됐어요. 요걸 산화 반쪽 반응, 요걸 환원 반쪽 반응 이래. 됐어요? 이런 전자수, 얻은 전자수 똑같아. 변변 더하자. 변변 더하면 얘 없어지지. 그러면 2배 뭐가 되지? AL에다가 3배 CU 2가 양이온 화살표 하시고 2배 AL 플러스 3 AL 3가 양이온 빠졌네. 2배 AL 3가 양이온 플러스 3배 CU 빠졌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바로 알루미늄과 구리 2가 양이온이 반응을 했을 때 산화환원 방식을 완성한 거야. 이게. 자, 그러면 특징을 잘 봐. 특징. 자, 이 경우는 3개가 반응하면 2개가 나오지. 아, 이 반응의 특징 이온수 감소 반응이야. 이온수 감소 반응. 그지? 또 특징이 뭐냐면 총 전하수는 얼마니? 총 전하수 6이지. 총 전하수는 얼마니? 6이지. 총 전하수는 변화가 없잖아. 왜냐하면 이런 전자수, 얻은 전자수 같아지니까. 그런데 개수를 빼봐. 이온수 감소 반응은 여기 요거 오른쪽 어깨만 봐봐. 이온의 전하수, 요거 이온의 전하수야. 이온의 전하수는 어떻지? 증가하네. 그죠? 자, 요 반응은 결국은 이온수 감소 반응의 특징. 3개가 반응하면 2개가 나오니까요. 3몰이 반응하면 2몰이 나온다 이런 뜻이야. 3몰, 2몰, 3몰 반응하면 2몰, 3몰이 나와. 개수가 몰수의 비야. 반응되는 몰수비,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비야. 몰수. 몰수에다가 분자량 곱하면 반응하고 생성되는 질량비가 되겠지. 자, 이온수 무슨 반응이죠? 어? 감소 반응의 특징이야. 이온수 감소 반응의 특징 1번 이온의 총 전하수는 어때? 네? 일정해. 똑같아. 그죠? 왜냐면 여기 봐봐. 3 곱하기 2 얼마야? 6이지. 2 곱하기 3 얼마야? 6이야. 똑같아. 이온의 총 전하수는 같아. 같아요. 일정해. 두 번째, 총이 아니라 그냥 이온의 총이 아니라 이온의 전하수는 어떻죠? 이온의 전하수는 여기 2지, 여기 2잖아. 여기 이온의 전하수 얼마야? 3이지. 이온의 전하수는 어떻다고? 증가 반응이다. 이걸 알아요. 이온수 감소 반응의 특징 1번 이온의 총 전하수는 같아. 하지만 이온의 전하수는 2에서 3으로 증가했어요. 이온수 증가 반응 라고 하는 것이 산화하는 방향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과학, 그 공통 과학에서 산화와 환원을 정의할 때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산화,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으면 환화, 어떤 물질이 수소를 얻으면 환원, 어떤 물질이 수소를 잃으면 산화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근데 이제 화학원에서는 전자를 잃으냐 전자를 얻느냐에 따라서 산화 환원을 정의해. 화학원에서. 그래서 전자의 이동 관계만을 잘 알아두면 돼. 누가 전자를 잃었고 누가 전자를 얻었는가를 잘 알아두면 산화되는 놈이 뭐고 환원되는 놈이 뭐냐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실래요? 알루미늄이 산화됐잖아. 알루미늄이 산화됐으면 얘를 환원제라 그래. 산화되는 놈은 환원제야. 이름이 반대야. 그 다음에 구리이가 양이온은 뭐 됐니? 환원됐지. 그럼 얘는 무슨 제라 그러지? 산화제. 그렇지. 산화제라 그래. 이름이 반대야. 그걸 알아요. 자, 산화되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고? 산화제. 그렇습니다. 그 정의 산화되는 물질 이거를 환원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원제. 그 다음에 환원되는 물질 전자를 얻는 물질이죠. 환원되는 물질을 산화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냐? 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도 한번 바꿔보자. 자, 문제를 바꿔보자. 자, 구리이가 양이온 3모를 산화시키는데 요게 다시 구리이가 양이온 3몰이 알루미늄을 산화시키려면 알루미늄은 몇 몰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되죠? 잘 봐. 알루미늄이 산화됐지. 예. 그럼 얘 산화해서 얘는 무슨 제라고 그러지? 환원제. 환원제라고 해요. 환원제. 얘는 무슨 제라고 그러냐? 산화제. 산화제지. 네? 산화제인 구리이가 양이온이 이 알루미늄을 환원시키려면 몇 몰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알루미늄 몇 몰을 사용해야 되죠? 2몰을 사용해야지. 그죠? 3몰. 3몰이 3몰과 2몰을 반응시킨다 이런 얘기죠. 네. 이거 개수를 잘 봐야 돼요. 개수. 또 이렇게 물어봐. 알루미늄 2몰이 반응할 때 구리이가 양이온은 몇 몰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봐. 네? 또 알루미늄 2몰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구리는 몇 몰이냐 이렇게 물어봐. 생성되는 구리 몇 몰이죠? 3몰이 필요해. 3몰. 알겠어요?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 자, 그러면 이거 봐. 그러면 2대 3대 2대 3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문제 봐. 1몰의 알루미늄이 산화될 때 생성되는 구리의 질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문제가. 단 구리의 원자량은 65이다 이렇게 물어봐. 아니 주어졌어. 친구들 이제 풀어봐야지. 얘들아, 구리의 원자량이 65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1몰의 질량이 65란 말이지. 자, 1몰의 알루미늄이 산화될 때, 얘가 산화될 때 생성되는 구리는 몇 몰이 생성되지? 그렇지. 1.5몰의 구리가 나오겠지. 그래? 그러면 1.5몰의 구리라는 것은 1.5몰의 구리를 질량으로 한 사람 어떻게 되지?
1.5몰 곱하기 65g per 1몰이지. 이걸 곱해야지. 1몰 없어지고 몰 없어지고 요거 2분의 얼마지? 그럼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65를 해야지. 요걸 계산한 값이 바로 질량이지. 이런 식으로 문제화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적어놔야 돼. 거기 산화환원 완성 반응식이죠. 산화환원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뭐와 똑같다? 적어놔. 이걸 적어놔야 돼. 산화환원 반응식에 무슨 비? 개수비. 개수비는 뭐하고 똑같다고? 반응되고 생성되는 물질의 무슨 비? 몰수 비와 같다. 이걸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인데 산화환원 반응식의 개수비는 뭐와 같다고? 적어놔라니까. 산화환원 반응식의 개수비는 뭐하고 똑같아? 반응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비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산화환원 반응식에서 개수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완성된 산화환원 반응식이어야 돼. 완성된 산화환원 반응식. 여기에 뭐 조건이 없지만 여기에 완성된 산화환원 반응식의 개수비는 반응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비와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야. 그러니까 몰수비를 알면, 이 몰수비를 알면 질량으로도 환산할 수 있겠지. 1몰의 질량만 알면 몰수가 나왔어. 그러면 질량으로 환산해라 그러면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야지. 그럼 원자량을 곱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됐니? 잠깐만요. 태민아 이거 못 참는데? 죽겠어. 정민아 진짜 자,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문서 좀 공유 좀 할게요. 그 산화환원 반응식을 이제 완성할 줄 알아야 돼요. 산화환원 반응식을 이제 완성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거 먼저 그 산화환원 반응식 먼저 해야 되냐 아니면 뭘 해야 되냐? 자, 몇 페이지를 펴보냐면 168페이지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유결합 물질이나 이온결합 물질에 있어서 산화와 어느 정도 산화됐느냐, 어느 정도 환원됐느냐를 나타내는 어떤 척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몇 개 잃었느냐, 전자를 몇 개 얻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어. 전자를 몇 개 잃었느냐, 몇 개 얻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를 뭐라 그러냐? 그걸 산화수라 그래. 산화수. 전자를 어느 정도, 전자를 잃고 얻는 그러한 어떤 수치, 이걸 산화수라고 합니다. 산화수. 그죠? 그래서 그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좀 알아야 돼요. 이온결합 물질이든 공유결합 물질이든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 있어. 그 규칙에 따라서 얘가 산화됐고 얘가 어느 정도 산화됐느냐, 어느 정도 환원됐느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규칙, 그걸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라고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 한번 볼게요. 먼저
산화수부터 정의를 내려보고요. 여기 있어요. 자, 어떤 물질에서 각 원자가 어느 정도 산화되었느냐 또는 환원됐느냐를 나타내는 그 가상적인 전하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라든가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 그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상적인 전하를 사용을 하고 그 가상적인 전하를 사용해서 산화 환원 정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먼저 공유결합 물질에 있어서의 이온결합 물질에 봅시다. 자, 이 옥시데이션 넘버라는 게 있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에 대한 개념이죠. 산화 또는 환원된 정도를 가상의 환원 정도를 나타내는 가상의 숫자다. 숫자, 넘버야, 넘버, 수. 그래서 산화된 상태는 플러스가 되고요. 환원된 상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조금 이따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산화수는 산화수가 이온의 전하수하고 똑같아요. 이온의 전하수하고 똑같다. 총전하수가 아니야. 이온의 전하, 오른쪽 어깨에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공유결합 물질. 이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모두 가져갔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각 구성 원자의 전하가 그 원자의 산화수이다. 이걸 잘 모르겠죠. 일단 산화수의 정의부터.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산화 또는 환원된 정도를 나타낸 가상의 숫자야.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에서 산화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 규칙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산화 환원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가상의 숫자.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먼저 봅시다.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은 그 이온의 전하수가 그 원자의 산화수다. 그죠? 산화수가 이온의 전자와 같다. 이겁니다. 그 이온결합 물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NaCl 이렇게 있겠죠? 얘는 플러스일까 양이온과 마이너스일까 양이온이 결합한 거지. 그죠? 그래서 나트륨의 산화수는 얼마냐? 그럼 플러스 1로 보는 거야. 염소의 산화수는 얼마냐? 마이너스 1로 보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에서 산화수.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을 잘 볼게요. 요거는 가상적인 숫자가 이거죠. 보실래요? H2O가 있어요. 볼까요? O하고 H, 이거 공유결합 물질인데 누가 요 전기음성도가 누가 크지? O가 크지? 얘가 공유전자쌍을 다 가져갔어요. 한 쌍 다 가져갔지? 그럼 마이너스 1로 보는 거예요. 얘가 공유전자 한 쌍 다 가져갔지? 마이너스 1로 봐요. 그럼 O는 몇 개를 가져갔냐? 2개 다 가져갔으니까 O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로 보는 거예요. H는 다 뺏겼잖아? 이거 플러스 1로 보고. 이거 공유전자 다 뺏겼잖아? 이거 플러스 1로 보는 거지. 그래서 H2O에서 H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고 H2에서 O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산화됐느냐 환원되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숫자죠. 그럼 NH3 볼까? NH3 있어요. 자, N과 H 정기음성 누가 크지? N이 커요. 얘가 다 가져갔어요. 마이너스 1. 이거 플러스 1 되고. N이 공유를 다 가져갔어. 얘 플러스 1 되고 또 마이너스 1. 얘가 다 가져갔어. 얘가 마이너스 1 되고 얘가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를 합치면 얼마지? 그렇지. 얘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자고. 여기까지. 요 산화수에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알겠죠?